김기태 목사입니다. 이번에는 교회에서 성경 교육을 하거나 성경학교를 운영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매우 유용한 팁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혼자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요. 부교육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 사역부터 교육, 신방, 모든 전반적인 것을 혼자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부분 하나도 소홀히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지만 혼자서 하기는 참 역부족입니다. 훌륭한 그런 강사분들 또는 그런 신학에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교육자로 계시거나 동역자로 계신다면 참 너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참 늘 스스로 안타깝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참 미안한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저 혼자서 1년에 한 두 차례 이제 학기, 한 학기 이제 봄 학기 그리고 가을 학기로 나눠서 성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참 역부족이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교재들을 참조를 하고 참고를 해서 강의안을 만들고 또 이 강의안을 성도들에게 이제 드리고 강의를 진행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인 성도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일본어로 된 강의안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한글로 강의안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를 번역 프로그램을 돌려서 일본어로 번역을 하고 또 다시 이것을 짜임새 있게 강의안으로 출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기 전에는 사실 일본어로 제대로 번역이 됐는지 신학적인 용어 또 성경 이런 표현들 사실 저는 이제 일본어 성경이라든지 일본어 이런 표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이거 일본에서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청년에게 한번 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 청년이 이제 많이 고쳐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클로드 AI를 알고 활용한 이후부터는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모든 면에서 편해지고 제가 보다도 강의 내용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쏟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제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이런 강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있게 더 양질의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I 자체로 클로드 AI 자체에서 번역을 해 주는데 그 번역이 번역의 대상이 되는 한국어와 그 결과인 일본어. 근데 일본어로 번역을 할 때 일본의 기독교 개신교에 쓰여지는 어떤 통상적인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나 어휘나 이런 단어들을 얘가 또 그걸 그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는 감수해주는 우리 청년에게 보여줬더니 더 이상 고칠 데가 없다, 손볼 데가 없다 할 정도로 상당히 수준 있고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는 점에서도 제가 오늘 이 팁이 여러분들에게 유용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 강의안을 만드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께 시연해 보여드리는데 매우 놀라울 정도로 이 AI가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합니다.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는요, 이 조력신학과 관련해서 이제 이 교회론 부분을 강의안으로 한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자료들 중에 조력신학과 관련해서는 이 로고스 바이블에서 루이스 볼컵의 조직신학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냥 조직신학 책도 있고 그리고 존신학 개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Manual of Christian Doctrine이라는 제목으로 갖고 있는데요. 한글 자료는 제가 따로 이 텍스트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영어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 영어 자료를 영어를 완전히 이해를 하느냐 그것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이 번역의 도움을 받아서 저도 읽고는 있는데 일단은 이거를 클로드 AI로 활용해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 영어 텍스트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몰라도 됩니다. 이 자체를 이제 얘가 한글로 번역을 해주고 강의안을 작성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생각보다 너무나 뛰어난 결과물을 줍니다. 일단은 제가 교회론의 부분에 대해서를 쭉 한번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정에서 그러니까 즉 성찬과 그리고 그리고 침례 부분까지 한번 복사를 하는데요. 상당히 많은 부분은 지금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복사를 했고요. 일단 여기다가 이제 역할을 먼저 부여하는 거죠. 당신은 조직, 신학,
학자 겸 교회 성경학교 교사입니다. 이것은 루이스 벌콥의 교회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는 교회의 목사로서 이 교회론 주제로 총 8주간의 강의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당신이 이 자료를 기반으로 8주간의 강의 계획을 세워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넣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벌컵의 교회론 자료를 바탕으로 8주간의 체계적인 강의 계획을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8주 강의 계획. 1주 교회의 본질과 속성. 한글로 쭉 나와 있죠.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제가 원했던 바대로 은혜의 수단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다뤘으면 했는데 6주, 7주, 8주, 3주간을 이렇게 다뤘다는 점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강의를 준비하는 사람이 이 강의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 루이스 볼컵의 교회론을 잘 읽고 숙지를 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레퍼런스 다른 참조 도서들도 같이 겸해서 보고 또 제 언어로 또 이 대상의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제가 가지고 이 강의를 전달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 클로드 AI는 그걸 대체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숙지하고 있는 내용들을 내가 강의를 하되 강의안을 작성해 주는 겁니다. 또 그 8주라는 체계적인 틀 안에서 어떻게 강의할지를 제안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조 하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8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총 이제 8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각 강의에 대한 강의 내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질문을 프롬프트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입니다. 제1주 곧 제1강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강의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입니다. 개념 어려운 예를 들어서 쉽게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게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비유 등을 통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30분 분량에 한번 쭉 나올까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 프롬프트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순차적으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좀 더 집요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 대략적으로 시간도 제가 원하는 시간을 일단은 입력을 했고요. 됐습니다. 자, 일단 한번 어떤 결과 나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프롬프트를 확인해 주세요. 자, 교회론 1강 나오죠. 강의 도입 30분이니까 시간 분배를 30분으로 되어 있는 거를 나눠서 얘기합니다. 자,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예배당 건물, 주일 예배 또는 교인들의 모임을 떠올리실 겁니다. 오늘은 성경에 많은 교회가 정확히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비유 나오죠. 이런 것들이 프롬프트에 대응해서 나온 겁니다. 마치 왕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백성들을 광장으로 수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제가 조금 이제 추가하고 싶은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각 항목에 성경 관련 성경 구절을 기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걸 실제로 이제 성경에 기반하여 우리가 이제 개념을 설명하고 또 성경부터 도출됐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단을 봤었을 때 이 마치 왕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거 했었을 때가 이제 이 총회 칼이 그 시내산에 모였을 때 백성들의 그 총회를 부르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구절이 실제로 구절이 출애굽기에 있는 구절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에클레시아 같은 경우도 이거는 헬라어지만 그 헬라어 표기 에크, 클레오 바깥으로 부르다 뭐 이런 단어들도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자, 한번 아래 추가 요청에 따라 강의 내용, 강의 안 및 강의 내용을 보다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적인 원어적 의미를 보다 뭐랄까요? 두드러지게 두드러기는 좀 그렇고요. 원어적 의미를 언급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적용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강의 내용을 현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적용점을 제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화 강의안으로 뜨네요. 그렇죠? 도입 부분도 좀 달라졌습니다. 나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 심지어 교회 없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성경 구절이 여기에 표시가 되고요. 히브리어가 나오고요. 에클레시아, 그죠? 에크, 칼레오. 어이구, 뭐 제 음성을 뭐 인식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래서 출애굽기, 신명기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걸로 이제 강의안을 좋습니다. 여기를 이제 이걸 가지고 강의안을 작성하는데요. 자, 이 내용을 이 강의 내용 이렇게 자, 학생용 강의안을 작성해 주세요. 성경 구절을 직접 쓸 수 있는 칸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학생용 강의안 이렇게 나오죠. 칼의 의미. 여기다가 이제 의미에다가 이제 강사가 이제 강의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제 불러주는 거죠. 이 강의 이거는 소집된 회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학생들이 여기다가 이제 소집된 회중이라는 말로 이제 쓰게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거를 쓰는 것이 좀 번거롭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빈칸을 넣지 말아주세요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여러분 워드 프로세서나 한글에 하시면 이제 바로 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복사한 게 붙여넣기를 할 때 이게 글씨가 깨지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메모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한번 복사하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하시면 좋습니다. 자, 매우 좋고요. 이거를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해 달라라고 해도 가능합니다. 자, 위 내용 이 강의 내용으로 간략한 시험 문제를 출제해 주세요. 문제는 한 4문제 정도가 좋습니다. 객관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신약성경에서 사용된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의 어원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게 뭡니까? 건물 안으로 들어가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다, 함께 모였다, 거룩하게 구별되다. 그럼 이제 에클레시아니까요. B가 맞겠죠. 이렇게 여기 정답이 나옵니다. 정답도 알려주는 거요.
해설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에 계시다면 외국 분들을 또 대상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또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 강의안을 위 학생용 강의안과 그리고 확인 테스트를 일본인 학생을 위해 일본어로 다시 작성해 주세요. 내용은 동일하게 내용 및 문제 정답도 동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본어로 작성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일본어가 얼마나 수준이 있는지는 제가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작성한 것들을 일본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과 또 일본에서 공부하고 자라난 청년에게 보여줬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 너무나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해달라 그래도 영어로 작성을 해주겠죠. 자, 이 강의안을 좋다. 이번에는 미국인 성도들을 위해 영어로 작성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영어로도 이렇게 작성을 해 줍니다. 네, 뭐 너무너무 편리하죠. 일단 무엇보다도 이 언어의 번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신뢰할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신뢰할 만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뭐 강의 내용을 이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싶다. 그랬을 때 물론 이 클로드 AI가 PPT 슬라이드를 직접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이제 작성해 줄 수가 있는데요. 자, 강의 내용을 PPT로 작성하고 싶다. 이렇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표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이렇게 해서 넣어라라고 나와 있고요. 학습 목표 이렇게 돼 있죠. 자,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활용하는 능력이 조금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나는 PPT에 개요에 붙여 넣기를 하고 싶어. 위에 내용을 개요 형식으로 작성해줘. 붙여 넣기만 해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의 내용들로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 이제 PPT 개요 부분에 갖다 넣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탭 기능으로 이거를 설정만 해주면 아주 손쉽게 PPT가 작성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일단 강의안 작성하고 강의 내용도 작성하고요. 또 프린트할 수 있는 학생용 강의안을 작성하고 또 언어를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 사역에서 실제로 목회 행정에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